서울의 추운 겨울밤, 서리는 집 앞 계단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소리를 사랑한다고? 이 미친년아,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눈빛은 혐오로 물들었고 계모는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서 나가. 영원히 서리는 짐을 챙겨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날 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안고 울었다. 서리는 20살이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소리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소리는 계모의 딸로 서린의 집에 들어온 지 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렸다. 학교에서 함께 웃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리는 소리의 부드러운 미소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그냥 친구야 애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마음은 달랐다. 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여름밤, 둘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우연히 서린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소리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었다. 이건 병이야. 정상적인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은 서린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계모는 소리를 보호한다며 서린을 비난했다. 내 딸을 더럽히지 마의 소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린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린은 그 침묵이 가장 아팠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서린은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다. 그녀의 글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라는 테마로. 하지만 출판사는 거절했다. 이런 주제는 팔리지 않아요. 사회의 벽은 높았다. 서리는 친구를 사귀려 했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가까워지기 어려웠다. 가끔 소리의 소식을 들었다. 소리는 대학에 들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리는 그녀를 미워하려 했지만 사랑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되었다. 서리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구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그녀의 삶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했다. 아버지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어 서리는 혼자서 강해졌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나는 나야. 하지만 소리를 잊지 못했다. 꿈에서 소리가 나타나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서리는 깨어나 울었다. 어느 날 서리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원고를 받았다. 제목은 금지된 사랑. 내용은 동성애자 여성의 이야기였다. 서리는 충격받았다. 글쓴이가 소리였다. 이게 소리의 이야기야. 원고를 읽으며 서린의 눈물이 흘렀다. 소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썼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가족 때문에 배신했다. 서리는 원고를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소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소라. 나 서린이야. 둘은 카페에서 만났다. 소리는 변함없는 미소로 서린을 반겼다. 오랜만이야. 하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그때의 소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지났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소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정해준 사람이야. 서린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만남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서리는 소리의 결혼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권리가 없었다. 나는 이미 버림받았어. 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소리는 이게 나의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이었다. 서리는 소리를 설득하려 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유소리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그날 밤 서리는 혼자서 술을 마셨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지? 서린의 일상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소리와의 재회 후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출판사에서 소리의 원고를 편집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건 직업이야. 하지만 매 페이지마다 소리의 고백이 서린을 괴롭혔다. 소리는 원고에서 가족의 압력을 자세히 묘사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했어. 서리는 그 말을 읽으며 계모를 떠올렸다. 그 여자는 항상 완벽한 가정을 연기했다. 서리는 소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 좋았어. 출판할게. 이 소리는 감사하다며 답했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냥 친구로서 라고 서로를 속였다. 서울의 카페에서, 공원에서. 소리는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서린과의 시간이 소중했다. 너와 있으면 자유로워. 소리의 말에 서리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소리의 약혼자는 보수적인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거래야. 서리는 소리의 고백을 듣고 분노했다. 왜 그런 결혼을 해? 소리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해. 서리는 소리의 어머니, 즉 자신의 계모를 미워했다. 그 여자는 서린을 쫓아내며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라고 말했다. 이제 소리가 그 희생양이 되었다. 서린은 내적 투쟁을 벌였다. 내가 개입하면 안 돼. 하지만 소리를 구해야 해. 어느 주말 서리는 소리를 데리고 LGBT 행사에 갔다. 서울의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이 휘날렸다. 소리는 처음으로 그런 곳을 방문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야.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자유로워. 소리는 눈을 빛냈다. 하지만 행사 후 계모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소리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소리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서리는 소리에게 도망치자라고 제안했다. 소리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서리는 가족이 너를 버렸어 라고 반박했다. 둘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소리가 외쳤다. 서리는 충격받았다. 나 때문에. 내가 나를 배신했잖아. 그날 둘은 싸우고 헤어졌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지? 시간이 흘러 결혼식 일주일 전 서리는 소리의 원고를 완성했다. 출판을 앞두고 소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내 이야기야. 소리는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하지만 결혼은 해야 해.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행복을 위해 싸워. 소리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은 달라. 그날 밤 서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소리 결혼 안 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왜 끼어들어? 서리는 소리가 불행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너 아직도 소리를. 서리는 침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서리는 망설였지만 갔다. 집에 도착하니 계모와 소리가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네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라고 물었다. 서리는 자빠의 편견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계모는 내가 우리를 파괴했어 라고 비난했다. 소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대면은 폭풍 같았다. 서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저는 소리를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동요했다.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서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라고 반박했다. 계모는 화를 내며 이런 이야기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소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나도 서린을 사랑해.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계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충격적인 고백 후 가족은 혼란에 빠졌다. 계모는 소리를 때리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그만, 서리는 소리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다. 소리를 건드리지 마. 계모는 울며 내 딸을 빼앗지 마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머리를 쥐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리는 부리는 사랑해요. 받아들여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다. 계모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이번에는 소리도 함께. 둘은 함께 서울의 거리로 나왔다. 소리는 떨며 서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 서리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리의 결혼은 취소되었다. 약혼자 집안에서 소송을 걸어왔다. 명예훼손시라고. 서린과 소리는 변호사를 구해야 했다. 사회의 시선은 더 가혹했다. 소리의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너 미쳤어? 서리는 자신의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회사 이미지가 이 상사가 말했다.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소리는 내 선택이 잘못됐나? 라고 자문했다. 서리는 아니, 우리는 오라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밤마다 소리는 울었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서린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움이 있었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야. 하지만 압력은 계속되었다. 계모가 찾아왔다. 소라, 돌아와. 서리는 너를 망칠 거야. 계모의 방문은 대립을 불러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서리는 아줌마의 편견 때문에요. 라고 반박했다. 소리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엄마, 나 행복해. 계모는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라고 저주처럼 말했다. 그 후 소리는 우울증에 빠졌다. 서리는 그녀를 지키려 애썼다. 상담받자 둘은 함께 심리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크네요 라고 말했다. 서리는 우리가 이겨낼게요 라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1년. 둘의 관계는 견고해졌다. 서린의 소설이 출판되었다. 금지된 사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동성애를 미화하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지자도 많았다. 소리는 서린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너 덕분이야. 하지만 가족과의 화해는 요원했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암이래. 서리는 충격받았다. 가봐야 해.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쇠약해진 모습이었다. 서리나. 왔구나. 눈물이 흘렀다. 계모는 옆에 앉아 있었다. 왜 왔어? 서리는 아빠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서린의 가슴이 아팠다. 아빠,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용서하자 라고 속삭였다. 가족은 서서히 대화를 시작했다. 왜 그랬어? 아버지는 두려웠어. 사회가 라고 고백했다. 화해의 과정은 힘들었다. 계모는 여전히 반대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아버지의 병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가족이 중요해. 서린과 소리는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 대화가 깊어졌다. 동성애가 뭐가 문제야? 아버지가 물었다. 서린은 사랑이 문제 아니에요 라고 설명했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결혼 논의가 시작되었다. 희망이 있어?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소리의 전 약혼자가 복수를 시작했다. 너희를 망치겠어? 소문이 퍼졌다. 서린의 출판사는 압력을 받았다. 책을 회수해. 서린은 싸워야 했다. 포기하지 마. 소리는 함께라면 치라고 말했다. 둘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아버지의 병은 악화되었다. 서린과 소리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아빠, 버텨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돼. 그 말은 서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계모도 서서히 변했다. 소라, 미안해. 이 소리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 가족의 화해는 느리지만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서린의 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책이 왜 나와?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달렸다. 서린은 인터뷰를 통해 대응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회에 퍼졌다. LGBT 단체에서 지지를 받았다. 당신 덕분에 용기 내요. 소리는 서린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피해도 컸다. 소리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문제로 이 소리는 절망했다. 내가 왜? 서린은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격려했다. 둘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카페를 열자. 카페 오픈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서울의 작은 골목에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은 호기심으로 왔다. 레즈비언 커플이 운영하나 일부는 비난했지만 대부분 지지했다. 맛있어요. 카페는 성공했다. 하지만 전 약혼자의 방해가 시작되었다. 허위 신고를 할게 이 카페에 검사가 왔다. 서리는 화가 났다. 왜 우리를 괴롭혀? 소리는 무시하자라고 말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느 날 카페에 계모가 왔다. 얘기할 게 있어? 서리는 긴장했다. 계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다. 서린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빠의 소리는 울며 어머니를 안았다. 장례식에서 가족은 제회했다. 서린은 관 앞에서 울었다. 미안해, 아빠의 계모는 너도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예상치 못했다. 용서해줄게. 장례 후 가족은 함께 식사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모가 물었다. 서린은 소리와 함께 살게요 라고 대답했다. 계모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쉽지 않을 텐데 소리는 엄마, 지지해줘 라고 부탁했다. 계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변할까? 시간이 흘러 2년. 카페는 번창했다. 서린은 두 번째 책을 썼다. 화해의 길.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은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이었다. 감동적이에요. 사회의 인식이 변했다.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되었다. 서린과 소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에서 계모가 참석했다. 축하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행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서린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했다. 배신의 아픔이 남아 소리는 시간이 치유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강해졌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일부는 여전히 반대했다. 정상적이지 않아 서린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오라. 결혼 후 서린과 소리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카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무지개 체인.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계모는 가끔 방문했다. 요즘 어때? 관계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서린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정말 용서한 걸까? 밤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미안해. 서린은 깨어나 울었다. 어느 날 서린은 새로운 원고를 받았다.
젊은 여성의 이야기. 가족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어요. 서리는 공감했다. 내 이야기 같아. 그녀는 그 작가를 도왔다. 포기하지 마.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소리는 너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둘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여행 중 소리는 아이를 입양할까? 라고 제안했다. 서리는 놀랐다. 가능할까?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입양은 어렵지만 희망을 품었다. 노력해보자. 계모는 반대했다. 아이가 불쌍해. 하지만 서리는 주리가 좋은 부모가 될게요 라고 설득했다. 결국 계모는 동의했다. 너희를 믿어. 입양 과정은 힘들었다. 사회의 편견, 법적 장애. 서리는 포기하려 했지만 소리가 버텼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마침내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여자아이. 이름은 희망이야. 가족은 완성되었다. 계모는 손녀를 안으며 울었다. 고마워. 하지만 마지막 갈등이 왔다. 서린의 책이 영화화되었다. 금지된 사랑 개봉 후 반대 시위가 일었다. 동성애 선동. 서리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평등해요 라고 말했다. 소리는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영화는 성공했다.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제 서리는 창가에 앉아 과거를 회상한다. 그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어. 소리는 옆에서 미소 짓는다. 사랑해. 가족은 함께 웃는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